안녕하세요.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랑 친구인 녀석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아내와 있었던 일입니다.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각종 모임을 하기가 껄끄러울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서 밖에서 술을 마시기가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긴 하지만 언제 또 영업 제한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영업 제한 때문에 편하게 술 마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군대 동기에다가 5년 전 전역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와 친구는 군대 전역 후에 빨리 취업을 하게 됐고 각자 여자친구가 있어서 빨리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빨리 결혼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친구의 아내도 제 아내와 무척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부부 동반 모임을 즐겼지요. 함께 여행도 많이 가고 캠핑도 몇 번 갔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같이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아내에게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 한심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참으로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달 전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친구 네 부부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서로를 만났고 함께 쇼핑을 하다가 저녁까지 먹게 된 겁니다. 백화점은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거기에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에 백화점이 크다 보니 쇼핑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발도 아프고 해서 따로 어디 가지 않고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가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여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거의 다 할 때쯤 친구의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급히 일어서더군요. 그렇게 5분쯤 지났을 때 마침 저도 화장실이 급해 겸사겸사 일어났죠. 밥 다 먹고 운전도 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운전하기 전에 깔끔하게 화장실 다녀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던 중 통로 앞에 넘어져 있는 친구의 아내를 본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친구의 아내에게 달려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청소를 해서 그런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아픈지 끙끙거리면서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너무 아프다며 일단은 근처의 의자로 친구의 아내를 옮겼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해 지금 재수 씨가 발목을 삐어서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할 것 같다며 차에 가서 편한 슬리퍼 같은 신발이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말했고 친구가 올 때까지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목 쪽을 만져보니 통증을 너무 강하게 느끼길래 일단 신발을 벗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아내 신발을 벗기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친구 아내의 발과 다리로 향하더군요. 제 아내보다 하얗고 일자로 예쁘게 뻗은 그녀의 다리는 저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녀의 예쁜 발이 꼼지락 거리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오더군요. 발도 정말 작았습니다. 그 작은 발이 너무나 귀엽더군요. 저는 친구 아내의 다리를 보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자꾸만 몹쓸 눈길에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아프냐고 물어보는 걸 핑계로 저는 그녀의 발과 다리를 주물럭거렸습니다. 그렇게 발목과는 상관없는 곳을 계속 손으로 주무르다 보니 친구의 아내가 이제 좀 그만 만지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하며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다른 데가 또 아프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아내는 피식 웃으며 예뻐서 그렇게 만지는 거 아니냐며 웃음을 보이더군요. 그 후로 저는 친구의 아내와 어깨 동무를 하고 쩔뚝거리며 함께 식당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도중 분위기가 냉랭한 것이 뭔가 서먹했는데 어느 순간 그녀가 제게 조용히 묻더군요. 그렇게 발이랑 다리를 주물럭거릴 정도로 예뻤냐고. 다음에 술 한번 사줘야겠다면서 기분이 좋다는 걸 표현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준 친구의 아내. 얼떨결에 저는 친구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땄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청소를 해놔서 그런지 물이 흥건했는데 구두를 신고 있어서 미끄러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재수 씨는 슬리퍼를 신었고 친구는 제게 고맙다는데 순간 그 친구에게 미안하더군요. 저는 친구 사이에 고마운 게 뭐가 있냐며
괜찮다고 했더니 이번 저녁은 자기가 무조건 사겠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저는 다시금 후식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들었고 제 아내와 친구 아내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술도 빠지지 않았죠. 그렇게 즐겁게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상하게 자꾸 그녀가 생각나서 결국에는 연락을 해봤습니다. 발은 괜찮냐고 병원 안 가봐도 되겠냐면서 그런 시시콜콜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각자 배우자도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겠지만 무언가 서로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넘게 배우자 모르게 서로의 연락을 은밀히 주고받았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연락을 좀 하는데 친구 아내가 저에게 매우 적극적이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자를 몇 번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그 뒤로는 요즘에 뭐 하는지 별일 없는지 시간 있으면 술 한잔 하자는 식으로 여러 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의 아내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아내와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건 확실히 바람피는 기분이 들어서 최대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아이 계획도 얘기하면서 최대한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죠. 그리고 서로의 대화가 한창이던 때 느닷없이 뭔가가 제 아래를 덮친 겁니다. 그녀의 발이었습니다. 이제 좀 발이 괜찮아졌는지 그녀는 제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발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사실이 믿기지 않더군요. 그녀를 마주보고 대화하던 제 얼굴은 크게 일그러졌고 친구 아내는 저를 보며 도발하는 눈빛을 날렸습니다. 초저녁에 만나서 그렇게 간단하게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뭔가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저는 급하게 집으로 가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더군요. 그녀는 정말 친구에게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미녀인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도발을 하는지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런 그녀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은 12시쯤이 되었고 마음이 심란해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친구 아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자꾸만 걸려오는 전화에 난감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 야심한 밤에 누구냐며 짜증을 냈고 저는 회사 상사 전화라며 거실로 나와 걸려오는 전화를 속삭이며 받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자꾸 전화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남편이 오늘 급하게 출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다며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미치도록 가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그녀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앉아서 10분 동안 안절부절하며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혈기왕성한 어린 나이에 한 명이라도 더 경험하는 것이 하늘이 나에게 준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고 있던 아내 귀에 대구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고 둘러대며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온 저는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집 앞 대문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항상 이곳에 올 때면 친구가 저를 반겨줬는데 오늘은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아내가 저를 반겨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니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정말 두근거리더라고요. 옷을 거의 반은 벗은 채 있었던 친구의 아내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까지 마음먹고 바람을 피려고 하는 저 여자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궁금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친구의 남편을 꼬시는 여자가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일단 경계하는 자세로 그녀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러는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먼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는데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남편의 휴대폰을 조금씩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휴대폰에는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연락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 몇 명의 후배와 나눈 연락은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명의 후배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장을 핑계대며 항상 외박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람을 필 생각으로 저에게 도발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한동안 듣던 저는 와인에 취해 친구 아내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행복하더군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무려 3번 사랑을 나눴죠. 간만에 뜨거운 관계를 나누니 슬슬 배가 고프더군요. 친구 아내는 찬밥밖에 없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김치가 있다면 그냥 볶아달라고만 했습니다. 음식 투정 부리지 않고 잘 먹는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친구 아내가 만들어준 볶음밥을 먹었고 딱히 약속하지는 않았으나 그 뒤로도 친구 아내와 깊은 감정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여름 휴가를 받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 녀석은 아니나 다를까 여름 휴가를 받아놓고는 또 장기 출장을 핑계로 누군가와 제주도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궁금해서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자신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친구가 뭘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친구의 아내와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건 저도 출장에 있다고 제 아내를 속인 채 친구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간만에 친정에 다녀온다더군요. 저는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친구네 집으로 달려왔고 그곳에서 친구와 아내와 즐거운 행각을 벌이다 그녀가 차려주는 볶음밥까지 얻어먹었습니다. 남녀 사이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가 옳은 일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잘못을 했고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준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나 할까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즐겁고 신나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라 지극정성으로 태교했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 잘해주고 새벽 늦은 시간에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자동차를 타고 바로 사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또 있나? 하고 감동받으며 감쪽같이 남편이 이중적인 얼굴에 꼴딱 넘어갔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친정엄마 음식이 너무너무 그립기도 하고 친정집에 오랜만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생이 온다길래 하루 자고 온다고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친정집에 가서 엄마랑 한참 수다 떨고 동생이랑 수다 떨고 하다가 갑자기 동생한테 주려고 했던 선물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이고, 집에 두고 왔는데 이걸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안 되겠다. 오늘 꼭 줘야겠다 싶어서 밤 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띠리띠 하고 빠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고개를 돌려 거실을 보았는데 남편과 한 여자가 엉겨붙어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 아니 여보 친정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잠깐만 당황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제발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굴던 남자가 나 몰래 바람을 피다니. 순간 이성의 끈을 놓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으악 하면서 그 상간녀 신발이랑 옷들 전부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상간녀?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벌거숭이 상태로 복도에 쫓아냈죠. 그러자 상간녀가 오빠 나 어떻게 이대로 집에 가? 오빠 하면서 대문을 쿵쿵 두들기자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은 미안해 여보 하면서 집 방에 들어가 옷을 몇 개 챙겨서 상간녀에게 주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따로 연락할게. 여기 택시비. 진짜 미안해. 하면서 그 상간녀와 포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니 남편은 그제서야 그게 아니라 제발 진정해봐.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 라고 하며 제 팔목을 붙잡고 소파로 끌고 오는 겁니다. 남편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임신해서 지 욕구를 어디다 풀 수가 없으니 저 몰래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는 그 여자 사랑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서 여자는 너뿐이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그냥 쟤는 내 심심풀이용 땅콩이라고 하며 울고불고 비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미 내 눈으로 남편이 현장을 목격까지 한 상황에서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으악 하고 소리 지르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열어 그 상간녀에게 전화해 쌍욕을 퍼붓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며 화를 냈고 저에게 다 정리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뱃속에 아이만 없었으면 남편과는 바로 헤어졌겠죠. 당장이라도 발로 뻥 까부리고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저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친정에 가서 이 사실을 다 말하고 울고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집에만 있다가 결국 배가 불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을 듯이 미웠는데 또 아이는 얼마나 이쁜지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천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매일 저희 집 친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꽃배달을 저희 집에 보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 얼굴을 가만히 보니 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아려지더라고요. 내 속이 문드러져도 이 아이의 아빠를 내가 받아줘야 하나 싶었을 때 순간적으로 저는 판단했지요. 그래, 나만 참으면 이 가정은 행복해질 거야. 없던 일로 해보자 하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남편을 한번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남자의 바람, 그래, 한번 넘어가는 거야 하면서 정말 미친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결국 저희 부부는 다시 합쳤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줘도 뭐하나요? 뻥 뚫린 가슴에 물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 망각 기능이란 게 그래도 잊혀지더라고요. 애가 커갈수록 애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남편도 애랑 너무 잘 놀아주니까 그래, 내가 참길 잘했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이 되어갔습니다. 적어도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일이 터진 거였죠. 제가 딸을 유치원에 맡기고 일을 나갔어요. 남편은 그날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고요. 그런데 일을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현기증이 나면서 회사 사무실에서 쓰러질 뻔한 겁니다. 머리가 팽글팽글 돌길래 할 수 없이 오후 반차를 내고 링거를 맞으러 갔어요. 링거를 맞고 남편에게 문자했죠. 나 지금 집에 간다. 너무 아파. 뜨거운 장판 좀 틀어놓고 집 좀 데펴줘. 라고요. 그런데 문자를 보지 않더라고요. 답장이 없는 겁니다. 이 양반 지금 자나? 하고 저는 죽을 사고 집에 들어갔죠. 띠띠리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날의 생각이 났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설마 하고 거실을 보는 순간 네, 맞았네요. 남편은 또 저 몰래 여자와 거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놈이 정말. 저 그때 완전히 머리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뜨거운 죽 뚜껑 열어서 상간녀랑 남편 머리통에 던졌어요. 그런데 상간녀 얼굴 자세히 보니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과 그 짓 하던 년이더라고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신고 있던 구두 벗어서 두 연놈 콱콱 찌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이게 뭐한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 남편 상간녀 몸을 감싸며 나가대요.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며 이번엔 제가 아니라 상간녀 손을 붙잡고 대문을 나서는 겁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도는 줄 알았어요. 바로 집에 있는 물건 전부 모두 모아서 박스에 담고 간장 뿌려서 못쓰게 만든 다음에 밖에 내다 버렸고요. 실행한테도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절대 못 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애가 또 그랬냐고 미치겠다고 하며 저에게 울며 사과하더라고요. 남편은 말하더라고요. 자기 이 여자 못 있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혼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참, 누가 보면 세계의 사랑인 줄 알겠습니다. 당연히 소송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죄로 고소 때리고 돈 뜯고 뭐 아주 재판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랑 상간녀 회사 급여 가압류 걸어서 회사에 전부 소문나서 둘 다 잘렸고요. 남편은 이 여자 아니면 숨도 못 쉴 것 같다며 희대의 망언을 내뱉고 그렇게 저와 제 딸을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상간녀는 회사에서 잘리자 상간녀 아빠가 일본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제1교포인데 일본으로 넘어와 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상간녀랑 남편 일본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종적을 감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상간녀도 한 번 결혼했다가 제 아이보다 3살 많은 초등학생 남자의 엄마인 이혼녀라고 하더라고요. 지 아들은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 맡기고 한국에서 처녀행세 한 거였고요. 여튼 그 이후로 남편이 양육비 안 줘서 제가 전 시댁에 찾아가서 애 키우는데 돈 드니까 돈 달라고 깽판 쳐서 어머님이 대신 10년치 양육비 주오셨네요.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이라며 같은 여자로서 비참할 정도라고 하며 연신 사과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정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채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혼 후 친정집으로 들어가 딸 아이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키웠어요. 저희 사랑에 보답이라도 한 듯 딸은 우수한 성적을 내며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줄곧 전교 1등을 도맡아 저를 웃게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간중간 교환학생도 가는 등 많은 경험을 하며 어엿한 숙녀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딸은 모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의 10년간 경력을 쌓으며 능력 출중한 커리우먼으로 컸습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훤칠하고 잘생기니 아주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는 일도 만족스러웠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하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너무 떨린대. 라고 하자 저는 왜, 뭐가 걱정인데? 라고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사실 오늘 상견례 오시는 분 아버님이 1년 전에 만나시는 여자가 친엄마 대신 오는 거래. 새엄마래. 재혼한 건 아니고. 근데 오빠가 그 여자 엄청 싫어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 없이 상견례 가면 무시당한다고
아직 정식 재혼도 안 한 새엄마 끌고 온다고 그래서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라고 했지만 이미 상견례 장소에 다 도착한 후였고,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상견례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자 바로 사돈댁이 오더라고요. 서위될 놈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하고 저를 반겼고, 신세 같은 모습을 한 바깥 사돈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새엄마, 그 작자가 갑자기 저를 보자 고개를 휙 돌리며 더 이상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본 바깥 사돈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자 그 새엄마라는 작자는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나 배가 아파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며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는 왜 그러지? 하며 그 새엄마라는 작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32년 전 내 딸이 뱃속에 있을 때 내 남편과 바람핀 그 상간녀인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제 남편과 재혼하고 3년도 안 되어 이혼했고 일본에서 유부남만 만나는 등 더러운 짓을 일삼으며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돈 많은 남자를 물었고 그 남자가 딸이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아빠였던 거였죠. 저는 상간녀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당신 상간녀 아니야? 32년 전 내 남편 뺏어간 그년 아니냐고 소리치자 제 딸은 깜짝 놀라며 엄마, 그 여자가 이 여자야? 하며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사돈과 예비 사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눈이 동그래져 저를 쳐다보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저 여자 아주 고약한 여자라고. 만삭인 내 남편 꼬셔서 가정 파탄 내고 애 유치원 들어갔을 때 또 내 남편이랑 만나다가 나한테 걸려서 소송당하고 일본으로 도망간 여자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오? 우리 오늘 초면 아닌가요? 하면서 말을 더듬다가 제가 완전 구체적인 정보를 대니 허버버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자 바깥사도는 그 새엄마 팔뚝을 붙잡으며 그게 진짜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상간녀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막 도망가려고 했지만 힘이 장사 같은 바깥사돈의 소나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젊은 날의 실수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겼습니다. 참다 못한 예비사위가 제가 죄송하다고 정말 면목이 없다며 현장 상황을 정리했고 바깥사돈은 소리 지르며 당신 그딴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 여자였다면 나 당신 안 만났어. 내가 준 다이아, 금팔찌 명품백에 신상 구두랑 싹 다 내놔. 카드도 앞쓰고 이날부로 당신과는 완전히 파이, 끝이라고. 에이 18,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 딸은 기가 막혀하는 표정으로 그 상간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요. 저도 막 열받아서 머리 끄랭이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예비사위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겨우 진정하고 집에 왔습니다. 딸은 화가 나서 나 이 결혼 안 할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며 버럭버럭 소리 질렀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저희 모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의 3일 내내 식은 전폐를 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예비 바깥 사돈과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려왔어요.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그 상간녀, 아들 새엄마 될 사람은 제가 일본으로 출장 갔을 때 통역사로 만나게 된 여자고 너무너무 싹싹하고 나한테 먼저 다가와 주길래 만나게 되었다고. 정말 이런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알고 보니 그 여자 이혼 2번에다가 아들이 있는 것도 나에게 말 안 했다고 하며 저에게 그 여자와의 관계를 깔끔히 정리했다고. 정말 정이 너무 떨어지고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하다가 일이 커질까봐 그리고 제 마음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괜찮다고.
뭐 알고 만나셨겠냐고. 그나저나 저는 괜찮은데 우리 딸이랑 사위될 애가 마음에 깊게 상처받은 것 같다고 하니 사위는 걱정 말라고 자기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주더라고요. 딸은 이제 그 여자 해결됐으니 자기도 괜찮다고 마음 추스렸다고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요. 그렇기에 딸과 사위는 겨우 마음을 추스렸네요. 딸은 잠시 결혼을 미루고 싶다고 어차피 급한 거 아니니 천천히 진행하자 했고요. 정말 우당탕당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상간녀를 만나 뜻밖의 복수를 하게 되었네요. 나중에 듣고 보니 또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내 딸이 상간녀를 시어미로 맞이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네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저에게 다 생기나 봅니다. 하여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결혼 후 급변한 아내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다 지금은 아내 덕분에 사랑하는 애인이 생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을 때는 정말 너무 얄미웠는데 요즘은 오히려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저의 이야기 사연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즐거운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성형을 하기는 했지만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한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적극 구애를 했습니다. 몇 번 구애 후 사귀게 되었고 연인일 때의 아내는 너무나도 착하고 저를 많이 위해줬습니다. 제가 밥을 사면 커피를 사는 건 기본이었고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월급을 아껴서 제 옷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옷을 좀 못 입는 편인데 아내는 센스가 있어서 1년 정도 연애 후 아내를 놓치기 싫어서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꿈은 전업주부를 하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지 꽤 됐었고 그 당시에는 제일 잘 나갈 때라 아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퇴사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사업 수완이 좀 좋아서 그때 당시 모아놓은 돈도 넉넉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인데 그곳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가장 넓은 평수를 저 혼자 장만했고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차도 한 대 선물해줬습니다. 아내는 결혼하면서 경제권을 넘기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금이 수시로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권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용돈과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아내가 원하는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아들이 귀한 편이고 본가 부모님도 아들거리는 시골 분이신데 아들을 하나 낳고 나서는 180도 변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드는 돈이 많다며 생활비를 2배로 올렸습니다. 원래도 생활비는 200만 원씩 줬는데 400만 원은 필요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 버는 것은 잘하지만 가족 생활비가 얼마 나가는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애가 돌 때까지였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는 아내의 지속된 요구에 500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돈은 많이 줬지만 생활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자 아내는 너무나도 힘들다며 사람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아내인데 아들 하나 혼자서 육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했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는 도중 아내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못 맡기겠다며 근처에 홀로 계신 장모님에게 부탁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250만 원 드리면 좋겠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주면서 장모님과 함께 육아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마디 더 나눴는데
나중에는 화까지 내면서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며칠 간 적도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 육아 명목으로 장모님께 매달 25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이상 장모님의 양육이 필요하지도 않고, 장모님도 집에 오지 않는 날이 오는 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양육비를 줄이거나 이제는 아내 혼자 양육을 하는 게 어떻냐고 물어봤다가 또 대판 싸웠습니다.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불쌍하지 않냐며 그냥 자식된 도리로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제일 치사한 사람이 줬다 뺏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들인 돈에 맞춰서 친정엄마가 생활하고 있을 텐데 사업하는 사람이 푼 돈으로 돈돈거린다며 사납게 쏘아댔습니다. 그 당시 모아놓은 돈은 좀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이전보다 수익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 문제로 며칠간 싸우다가 결국 아내가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고, 저는 돈 때문에 이혼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져주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양육비로 장모님께 주던 250만 원은 어느새 용돈이라는 명목이 되었고, 그 싸움 후 몇 달 후부터는 장모님은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고 돈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내는 결혼 후부터 용돈을 원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월에 100만 원씩 원했던 걸 이제는 3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용돈이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사랑한 아내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용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때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만 용돈을 줄이자고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용돈을 아예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졸라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용돈을 끄는 거에 대해 잘못을 빌었고, 사업이 안 되니 우선 당분간 100만 원씩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00만 원을 아내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날에는 제가 앉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전혀 저에게 안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짜내고 짜내서 200만 원을 주고 나자 그래도 한 달에 2-3번은 응해졌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1년까지는 사업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차츰 괜찮아져서 예전만큼 잘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300만 원씩 주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제 요구에 응해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현타가 왔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나마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이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안기는 횟수가 줄더니 1년 전부터는 아예 저에게 안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차를 바꿀 때가 됐다며 외제차를 원했는데 그게 좀 비싼 차입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예전처럼 수익은 복구했지만 코로나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놔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 아내는 또 짜증을 내면서 급기야 잠자리 거부까지 한 것입니다. 솔직히 무리를 하면 사줄 수도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아내의 차 아직 쓸만한 중형차입니다. 아직 10만 킬로도 타지 않았고 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많이 긁고 받고 다녀서 외관이 정말 안 좋기는 합니다. 아내가 운전을 못해서 비싼 차로 바꿔도 얼마 있다가 받고 긁힐 거라는데 예쁜 새 차를 타고 싶은 아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차는 한동안 바꿔줄 생각도 없고 이번에는 아내에게 져주기도 싫었습니다. 차를 안 사주자 아내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고 집에 가도 밥을 못 얻어먹기 일쑤였습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는 날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차라리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대접도 못 받는 제가 정말 한심스럽고 병신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한 이자카야에 가서 혼술을 하고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힘든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들과 잠에 빠져 삼매경이었고 어떤 날은 며칠간 얼굴도 못 보고 말도 안 한 적도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사업이 점점 잘 돼서 돈 버는 재미, 그리고 혼술 한 잔 먹고 집에 가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며 사장님과도 안면을 텄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사장님에게 제 푸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만큼은 아니지만 자신도 아내 때문에 힘들다며 요즘은 정말 남자가 가장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때는 정말 여자들이 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페미니스트다 뭐다 해서 오히려 남자가 살기 힘든 세상이 왔다며 그래도 아들을 보면서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술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들어왔고 자세히 보니 집에 몇 번 찾아왔던 아내가 아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를 몇 번 마주치지는 않았었는데 부침성이 좋아 저에게 형부거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이내 저를 알아봤고 그녀도 혼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내 합석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혼술하러 온다고 하니 자신도 가끔 혼술하러 여기에 왔다며 종종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레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술을 마시러 갈 때는 같이 가자는 정도의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리고 취할수록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부부 생활이 고충을 얘기했고 그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녀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꼈고 어느 순간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의 아픔이 한 번 있는 돌싱녀였습니다. 그녀의 전남편도 제 아내와 마찬가지로 연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따빼줄 것 같은 정말 착한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180도 변했고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할 정도로 화가 많고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몇 번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한 게 다행이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냐는 말에 그녀는 웃으면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러 오겠나면서 몇 달 전에 헤어져서 솔로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녀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양쪽에 보조개가 있고 쌍꺼풀이 있는 귀여운 스타일의 여성입니다. 솔직히 아내보다는 예쁘지는 않지만 성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의 얼굴이면 자연미인 정도에 속하는 얼굴입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의 키에 여성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괜찮은 편이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여성스럽고 게다가 대화가 잘 통하니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들이댔다가 아내의 귀에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혹시나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그 가게에서 같이 술을 못 마실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티나지 않게 그녀에게 주말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을 취했고 처음에 그녀는 일정이 있다며 거절을 했는데 몇 번 연락을 하니 그때부터는 주말에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술 마실 때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 대화가 통했고 그녀도 저와 대화가 잘 통한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자카야에서 평소처럼 술을 마시다가 우리 둘 다 조금 더 취했고 가게 닫을 시간이 되어서 아쉽게 나왔습니다. 그녀도 저도 술이 조금 부족했고 그녀가 먼저 자신의 집에 가서 간단하게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이 이자카야에서 가깝기도 했고 우리 집에 가서 마실 수는 없으니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과 안주거리를 사들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있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여자 혼자 살아서 그런지 향기도 좋고 잘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실내복을 입고 왔는데 집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서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얼굴과는 다르게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를 안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안기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안길 때 큰 소리를 냈는데 늦은 시간에 옆집에서 들릴까 염려될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를 안고 나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들어오지 않아도 관심 없는 듯 그냥 잠에 골아떨어져서 제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술도 깨고 그녀를 안았던 기분이 아직 생생해서 화장실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스스로 위로를 한 번 더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는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그녀의 집에 갔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저랑 정말 잘 맞는다며 그녀도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제가 오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녀 집을 방문하면 항상 밥을 차려놓고 간단한 맥주나 와인 등을 준비해 놓습니다. 몇 년간 못 얻어먹은 저녁을 얻어먹으니 정말 기쁘기도 하고 일하느라 힘든데 퇴근 후에도 저를 위해 저녁을 하는 그녀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게 너무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배려심 넘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럴 때는 좀 더 강렬하게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녀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업도 점점 잘 돼서 돈을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싼 가방을 선물해줬는데 그녀는 부담스럽다며 다음부터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주면 자기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개념이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수나 옷 등을 선물해주고는 합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에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선물도 부담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저는 밥도 차려주고 술도 준비해주는 것에 대한 성의 표시라고 하니 그 정도는 받겠다고 좋아했습니다. 평일날은 저녁에서 이른 밤까지 그녀의 집에 있다가 그녀를 안고 집에 돌아옵니다. 주말 중 하루 정도는 사업 핑계를 대고 그녀를 만나서 야외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녀와 저는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그리고 해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내는 서비스를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정말 몇 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왠진 영상에서 보는 배우들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서비스 받는 건 왜인지 즐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안을 때는 왠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달랐습니다. 자신이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무지 좋아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본 게임보다 서로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사랑이라며 사랑을 담아서 진심으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저는 그녀의 서비스만으로도 천국을 맛본 적도 꽤 있습니다.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본 게임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번 안을 때마다 서로 땀 범벅이 될 정도로 격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서로를 안습니다. 한 번 안고 나면은 잠깐 잠에 빠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안고 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몇 년 전에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임신의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만큼, 제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와 가끔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면 기분도 더 좋고 그녀가 더 사랑스러워 보여서 궁합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이 너무나도 하고 싶다며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좀 찾아보니 필리핀 쪽으로 가면 강습도 받는데 얼마 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서 우선 아내에게 핑계를 대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랑 간만에 필리핀 가서 다이빙도 배우고 골프도 치고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미안해서 대신 100만 원 정도 놓고 가겠다 하니 그건 또 좋아했습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모아놓은 돈이 넉넉지 않다며 조금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가서 해보고는 싶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제가 다 될 테니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제가 돈을 다 내는 건 부담스럽다며 저를 아끼는 눈치입니다. 저는 대신 필리핀 가서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된다고 농담을 했고, 그녀는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제가 돈을 안 써도 충분히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며 웃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자며 지금 그녀를 꼬시는 중인데 그녀는 조금씩 넘어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 돈을 제가 다 낸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사업이 잘 돼서 그 정도 돈은 무리도 아닌데 그녀는 정말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1억에 가까운 외제차를 원하고 나중에 사준다고 하니 잠자리 거부까지 하는 아내와는 정말 180도 다른 여성입니다. 그녀가 저를 생각해줄수록 그녀가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니다. 그녀가 마음을 돌려 필리핀 가서 같이 다이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밤마다 아름답고 만족하는 사랑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요즘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제 아내처럼 너무 이기적인 아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지키되 저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로 인해서 그녀를 알게 되었고 아내와의 트러블로 그녀와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요즘은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